안녕하세요. 저는 세트레가이에서 딥러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차금강입니다. 어, 저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는 작업에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했었던 간단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고했었던 프리리미너리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그 실험들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노테이션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무엇은 차고, 무엇은 바이크이고, 무엇은 사람인지, 어떤 것이 신호등인지에 대해서 쭉 어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위성 영상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위성 영상에 대해서 무엇이 배고, 무엇이 수영장이고, 무엇이 자동차이고,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보시더라도 딱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 아무리 커도 2000 바이 2000 혹은 4000 바이 4000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3만 바이 3만을 디폴트로 하고 있어서 이 어노테이션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드 루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이스에서 샘플을 뽑고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어노테이션 했었던 이제 정답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휴먼 인드 루프 시스템에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어떠한 샘플을 먼저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이 성능 향상의 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능 향상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샘플링 해주는 것을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도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머신러닝 시스템을 가지고 언노테이션 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어노테이터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무엇이 비행기고 이게 왜 비행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머신러닝 시스템이 알려줌으로써 어노테이터를 교육하는 시스템도 휴먼 인더 루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수도 레이블링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약간 토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도 레이블링에 대한 이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많은 배와 작은 객체인 자동차를 이제 어노테이터들이 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줌인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레이블링 박스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블링 박스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의 성능이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비행기를 저희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바운딩 박스를 실제 객체보다 약간 크게
어노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핏하게 어노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브젝트에 대해서 완전히 핏하게 바운딩 박스를 어노테이션 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일일이 이제 어노테이터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각 비행기 객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는 순간 작은 바운딩 박스를 만들게 되고,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런 완전히 핏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까지도 수행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두 가지 페이퍼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ctive Object Localization with DeepRL이고요. 두 번째는 Action Decision Network for Visual Tracking with DeepRL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 Active Object Localization 같은 경우는 먼저 실험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를 바운딩 박스를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바운딩 박스가 굉장히 넓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바운딩 박스를 좁혔더니 더 좁혀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다시 좁히는 액션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바운딩 박스를 우측으로 하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런 액션을 계속 시퀀스로 취하면서 가장 핏한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트리거라는 저 빨간색 액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핏한 바운딩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최종 액션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했었던 액션의 종류는 바운딩 박스의 센터 지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아래,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를 넓힐 것인 모든 방향으로 넓힐 것인지 혹은 모든 방향으로 좁힐 것인지, 그리고 높이를 줄일 것인지, 그리고 넓이를 줄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액션까지 수행을 했는지, 총 9가지 액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해당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각 스텝마다 실제 이제 원하는 바운딩 박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실제 바운딩 박스와의 IOU 값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리워드 펑션을 매기게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트리거라는 액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에피소드를 끝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설정한 IOU 값 이상인지 혹은 그 이하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에타라는 리워드 펑션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24 x 224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5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지나서 각각 액션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previous 액션 히스토리까지 받는 형식으로 해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리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액션을 수행을 해서 이제 트리거를 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 11번 정도 액션 스텝 수를 가지는 것이 가장 많이 관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퍼인 액션 디시전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논문과는 달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먼저 서치 스페이스를 굉장히 좁혀준 후에, 그리고
온라인 러닝으로 강화학습 방법을 택해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떻게 취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액션셋은 다음과 같이 좌로 한 칸, 우로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좌로 두 칸, 우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액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셋 액션을 셋 가우시안 노이즈로 어떠한 일련의 셋 액션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들어낸 셋 액션을 통해서 일부러 스타트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만들어낸 셋 액션의 역순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 있는 정답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먼저 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굉장히 줄이는 첫 번째 트레이닝 스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라인 러닝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을 똑같이 수행을 했고요. 강화학습을 수행을 할 때 리워드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미 서치 스페이스를 굉장히 줄여놨기 때문에 각 스텝에 대해서 리워드 펑션은 정의를 하지 않고 최종 액션을 내렸을 때의 IOU 값이 0.7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가지고 리워드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전 논문과 같이 인풋으로 이제 현재 에이전트가 보고 있는 바운딩 박스의 패치를 받고 액션을 내리고 난 후 그 다음 프리비어스 액션의 히스토리 자체를 또 추가로 피처로 받아서 액션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저는 실험 설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이제 빨간색이 실제 바운딩 박스이고요. 파란색은 에이전트의 스타팅 바운딩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스타팅하는 센터 자체를 실제 바운딩 박스의 좌우 상하로 25% 이상, 75% 이하의 면적에서 이제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에이전트의 스타팅 센터를 만들게 했고,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DQM 백번의 액터 크리틱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IOU 값이 현재 스텝마다 이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주게 했고, 제일 마지막 스텝에서 저희가 원하는 IOU 값 이상이면 뭐 플러스 10점, 그 이하이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리워드 펑션 자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실험 첫 번째인데요. 실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환경에서 RL 에이전트가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실험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액션을 이제 센터를 좌로 움직일 것인지 우로 움직일 것인지 상하 총 4가지 액션에 대해서만 4가지 액션만을 정의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트리거는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대신 트리거를 넣지 않는 대신에 맥스 스텝을 15로 두어서 이제 15스텝이 지나면 무조건 에피소드가 종료되게 했었고요. 액션이 센터의 상하 좌우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운딩 박스 자체의 높이나 넓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동일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트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스텝에 도달을 했거나 혹은 IOU가 0.85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이면
에피소드 자체가 종료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이 다 반영이 된 결과이고 IOU 값은 에피소드가 종료되었을 때의 IOU 값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는 IOU가 0.85까지 혹은 맥스 스텝까지 도달을 하기까지 이제 얼마나 스텝이 진행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IOU 값이 거의 1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스텝이 15라고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15에서 점점 떨어져서 최소 스텝만으로 IOU 값이 굉장히 높게 바운딩 박스를 옮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험에서 조금 약간 어렵게 트리거라는 액션까지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트리거라는 액션을 넣자마자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15스텝까지 가기 전에 이미 트리거라는 액션을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첫 번째 실험보다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15스텝보다 훨씬 낮은 스텝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0.85 이상 될 때 학습이 에피소드가 종료되게 했기 때문에 0.85 정도에서 이제 학습이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두 번째 실험에서 이제 높이를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 넓이를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의 액션 총 4가지를 더해서 총 9가지의 액션을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0.85라는 IOU 세츄레이션을 했더니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0.6 정도로 바꿔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0.6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과정에서 0.6 정도가 그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0.6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0.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폭을 넓히고 줄이고에 대한 액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스텝을 보시면 대부분의 스텝이 맥스 스텝을 세츄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트리거 액션을 학습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IOU 값은 0.6 정도를 세츄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바운딩 박스 자체를 옮기는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입니다. 각 4케이스를 가져왔고요. 왼쪽에 이제 빨간색 왼쪽 그림의 빨간색 점은 이제 실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에이전트가 예측한 옮겨놓은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제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어떤 옵저베이션을 실제로 에이전트가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바운딩 박스가 어떻게 쳐졌는지를 확인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었던 토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재는 비행기까지만 했지만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배 같은 다양한 다양한 객체들에 대해서 모두 수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비행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굉장히 간단한 CNN 모델로만 할 수 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배나 뭐 차나 비행기, 집 같은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간 레지넷과 같은 그런 큰 모델을 좀 사용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학습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분산화를까지 적용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